소설가 이회수, 그는 소설을 통한 독자와의 소통에 머무르지 않고 방송을 통해서도 대중을 만나왔습니다. 이른바 소셜테이너 논란 속에 방송 출연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이회수 씨는 트위터 대통령으로도 불릴 정도로 SNS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투표하지 않는 애인과는 아예 헤어지라는 말로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트위터 대통령 이회수 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인터넷 페인의 전형적인 그 생활 패턴인 주침 야완. 그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이제 활동하는데. 그래도 이건 저 뉴스니까 아까 그 삐리리로 좀 처리해 주세요. 예? 트윗상에서 선생님의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시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뭐 작가가 외도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작가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응당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무시해버리세요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똥이 더럽다고 피하면 온 세상이 똥밭이 될 우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한때 좀 마음이 여리고 제가 트리플 A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그 밥 먹다가 누가 좀 잠깐 자리를 떠도 나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유형인데 요즘은 용기를 가지기로 했어요. 사실 젊었을 때 제가 좀 다소 비굴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도록 죄책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대 독재 시절에 그야말로 떳떳하게 제 목소리 못 내고 몸살이고 비굴했던 것이 아직도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거든요.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그냥 개인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 행위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투표 맞습니다. 예. 늘 흔한 말로 젊은이는 국가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국가는 젊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젊은이들한테 저는 이런 당부하고 싶어요. 그 나이, 젊은 나이, 20대 사랑할 수 있는 나이고 사랑하고 싶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투표 안 한다. 깨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라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사람은 집안일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나라에 잘 되건 말건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결국은 사실은 애인 하나도 제대로 보살피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줄 능력을 못 가진 사람입니다. 결국 나중에 연애에 성공하고 가정을 가져도 나는 그 가정이 사실은 그 이상적인 가정이 못 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집니다. 불안감. 좀 너무 과했나요? 과도한 불안감. 투표율 70% 넘으면 머리를 깎으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요. 예. 깎을 용의가 있습니다. 깎고 70% 넘으면 깎고 이회수의 미모는 역시 헤어스타일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총선이 이제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네. 무슨 예측이나 이제 전망은 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들 박빙이다 이러는데 진짜 박빙인지도 모르겠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바뀌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국민이 저는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뭐 임기 말년에 수없이 비리나 또는 이제 부정이 이제 터지고 있는데 국민이 그것을 과연 묵과할는지 또 한 번 더 똑같은 그런 방식의 정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뉴스다운 뉴스조차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런 그 반암흑 정치를 과연 국민이 허용할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일부에서는 그
이런 선거 국면에서나 부당하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네, 뭐 선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주장은 선동은 자기들만 해야 하고 이외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개의 경우 절 이제 빨갱이로 몰아잡는데 그분들의 행위 자체, 그분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빨갱이라고 봅니다. 저는 빨갱이 아니거든요. 근데 빨갱이 아닌 사람으로 빨갱이라고 그러면 그놈이 빨갱이지. 김재동 씨가 최근에 사찰 당했다고 하고요. 네. 또 지금의 최대 그 쟁점이 사찰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예, 예. 이 문제에 대한 선생님 생각. 사찰을 그 사전적으로 해석하면은 몰래 감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국민이 일반 민간인이 권력기관 또는 어떤 공공의 기관으로부터 원래 엿보임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찰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성찰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고위층의 성찰이 필요한 시대인데 고위층이 사찰을 지시합니다. 그것도 그 민간인의 사찰을. 이거는 저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답니다. 그러면 헌법 제1조부터 깔아뭉개고 일을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때보다 갈등과 대립 또는 폭압 또는 고통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문학적이신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지금 그 당신이 이끌어가는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다. 과연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성자도 아닌데 존재할 수 있는가 싶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문학은 반드시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늘 그런 시대만 계속되지는 않겠죠. 낙곰수라든가 뉴스타파라든가 뭐 제대로 뉴스데스크, 리셋 KBS와 같은 다 봅니다. 화제가 되는 걸 보거나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평가를 좀 해보세요. 좀 슬픕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케이블도 얼마든지 있고 또 사실은 명색이 공영방송도 있고 다 우리가 시청료 내지 않습니까? 시청료 내는데도 불구하고 뉴스다운 뉴스를 접하지를 못하고 조작된 뉴스 또는 편중된 방송을 봐야 하는 것, 이것은 사실 국민의 불행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공산국가나 자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쁘셔가지고요. 책 쓰실 틈이 있냐 이런 궁금증 많이. 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뭐 참 제 능력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제가 트위터를 하고부터 보통 단편 하나 쓰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는데 일주일 만에 쓴 것이 있습니다. 그 단편의 제목은 완전 변태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하고 나서 훨씬 그 필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곧 장편을 쓰러 들어갑니다. 선거 끝나면 장편을 쓰러 들어가는데 정말로 이번에는 대표작을 하나 한번 나와보고 싶어요. 근데 늘 뭐 작가들한테 대표작이 뭐냐고 물으면은 다음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짜였으면 좋겠어요.